위에 거,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거의 같이 했잖아요. 어디 있냐? 요거는 같이 했죠. 비슷하죠. 요건 패스하고 요거 세 개인데 금방 할 수 있죠. 자, 프라이스 가격이 20 이상 그리고 50 이하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20보단 크고 50보단 작아야 되는 거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20보다 이상이니까 이걸 붙여야 됩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 50 이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돼요? 이거 사이값이잖아요. 사이값.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비트윈 써도 되죠. 프라이스가 20과 50 사이죠. 비트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0 미만이거나 50 초과인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지만 프라이스가 20 미만 이렇게 표현하죠. 5억 이거나 프라이스가 둘 중에 하나만 포함돼도 되는 거죠. 50 초과 이렇게 해서 자, 하셔도 되고 46개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위에서 쓴 거에다가 낫을 붙여도 되죠. 여러분. 20과 50 사이 값만 제외하면은 어차피 바깥 범위잖아요. 자, 그래서 where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조건 앞에다가 낫 붙이시는 거예요. 비트윈이죠. 이렇게 해서 낫 붙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왜 그래? 여기 요 앞에다 붙여야 되나? 여기다 붙여야 되네. 요 사이 뒤집어 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자, 요거는 아까 인이죠. 인 셀렉트 커스터머스에서 컨트리죠. 컨트리. 자, 요게 브라질인 거 에다가 스페인인 거 에다가 프랑스인 거 이렇게 하시는 게 5월을 쓰는 방식이고, 이러면 이제 컨트리를 계속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귀찮죠?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인이죠. 컨트리가 요 세 개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되죠. 요게 좀 더 편하죠.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에 가서 편하니까 밑에 걸 자주 쓰겠죠. 자, 뭐 S로 시작하는 국적, 국가. 자, S로 시작하는 것만 보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카운트리가 S.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자, 안 나오는 이유는 국적, 컨트리가 S라는 국가는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로 시작하는 거, S가 포함된 거, S로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제 여부를 보고 싶을 때는, 따지고 싶을 때는 이 꼴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따지는 거니까. 요때 like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s가 어디에, 전체 문자열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s로 시작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뭐 s가 들어가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또는 s로 끝나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라는 문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든 상관이 없다,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를 s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라고 생각해서 표현을 해주시고, 어떤 문자와 문자 사이에 s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s로 시작하는, 또는 s가 중간에 포함되는, 또는 자, s로 끝나는 국적은 없네요. 어쨌든 s로 시작하거나, 자, 중간에 s가 있거나 하는 검색 결과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나는 s로 시작하는 것만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s 앞에는 다른 문자가 와서는 안 되죠. 그럼 %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s로 시작하되 그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USA는 지워집니다. 오스트리아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간에 어떤 글자가 오든 간에 요 끝에 제가 요 n으로 끝나는 것만 찾아볼게요. 스위스는 지금 D로 끝나니까 얘는 제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스페인이랑 스웨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자, S로 시작하면서 중간에 어떤 문자가 있든 N으로 끝나는 거. 이런 느낌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다. 자,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 %를 어디에 놓느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자열 포함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like 앞에다가 not을 붙이시면은 여러분이 원래 like가 포함하는지 여부잖아요. 근데 not을 붙이면 뒤집어지니까 포함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이 not을 붙여주면은 스웨덴이랑 스페인 빼고 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별로 어려운 자, 보시면 컨터티가 12, 15, 9, 40, 10 해서 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2155개, 그러니까 2155개가 있겠죠. 이 컨터티의 값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다 합치고 싶다 이거예요. 2155개의 이 행들의 값을 다 합치고 싶다. 그럼 썸이에요, 이렇게. 그럼 컨터티 컬럼에 있는 모든 행값들을 단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내죠. 이게 집계입니다.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총 수량이 되겠고, 자, 평균도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평균은 avg라는 함수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함수죠. 요게 함수고 요게 뭐예요? 요게 매개 변수잖아요. 자, 그 다음에 avg라는 함수를 써서 이 매개 변수로 컨터티를 넘기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행의 값을 평균을 내서 23.813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2155개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130이죠. 민 제일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계함수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집계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죠? 행을 그냥 싹 압축시켜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표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계값 얻을 때 쓰는 거고. 자, 일반 함수는 요거. 자, 플로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어라는 함수는 뭐냐면 버림이에요. 버림. 소수점이 있을 때 소수점 버림.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프라이스를 봅시다. 자, 얘네가 이제 소수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21.35, 23.25, 15.5.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플로어를 씌워 보시면 플로어라는 함수에다가 프라이스 컬럼 값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18, 19, 20, 22. 그래서 소수점 다 잘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버림이라는 행위를 각각의 행에 적용한 거죠. 이렇게 얘한테 플로어 적용하고 얘한테 적용하고 얘한테 적용하고 얘한테 적용하고. 그래서 2155개의 행에 각각 다 함수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 프라이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21.35가 21이 됐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예시에서 보시면 그냥 별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정수, 프라이스 정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차이 아시겠죠? 요 플로어는 일반 함수고, 아까 우리가 썼던 썸이라든지 카운트 이런 건 집계 함수라고 불립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중 가장 비싼 상품의 상품 번호랑 상품명인데 되게 쉬워요. 이거. Select, Price, From, Products죠. 뭐 하면 되죠? Order by, Price, 내림차순으로 하면 되죠. 263.5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1로 잘라주면은 결과는 딱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그래도 숫자 함수를 배웠는데 숫자 함수를 써봐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rom Product. 자, where 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Price. 우리가 궁금한 건 가격이죠. 자, 가격이 뭐 맥스인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프라이스에서 맥스를 찾는 거죠.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맥스 값이잖아요. 안 돼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좀 많이 하시는 실수.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상품 번호 프로덕트 아이디일 겁니다. 상품명 프로덕트 네임일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 여기다 맥스. 자, 요거는 결과 나옵니까? 나오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프로덕트 아이디 1번 상품이 체이스인데 얘가 263.5달러래요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검증해 볼게요. 이게 1인 거죠? 자, 265달러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18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집계 함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 자, where에다가 이렇게 집계를 사용하잖아요. 프라이스는 맥스 프라이스보다 뭐 크거나 같은 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DBMS가 이 where를 하라고 하는 거는 행을 필터링 하는 거죠, 여러분. 행을 전체 100개 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막 추려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맥스 이 집계 함수는 뭐 한다 그랬죠? 행을 하나로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where절에서 이 필요한 행들만 이렇게 집계를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집계 함수를 쓰면 행이 하나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오작동 하겠죠. 그래서 아예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where절에선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거 많이 하는 실수니까 기억하세요. 근데 집계 함수가 아닌 집계 함수는 행의 개수를 아예 줄여버리는데 일반 함수는 행의 개수를 유지를 시켜주죠. 그래서 일반 함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where절에서. 무슨 말이냐면 일반 함수, 플로어가 일반 함수잖아요. 이건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집계 함수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프라이스에서 최대값인데, 자, 요 체이스랑 프로덕트 1번은 그냥 제일 위에 있던 거예요. 제일 위에 있던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원래 이게 행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1번 체이스가 원래 18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셀렉트 하시잖아요. 이렇게 셀렉트해서 요거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고, 요거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죠. 이게 그거죠. 셀렉트해서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가져온 거예요? 이걸 가져온 게 아니라 요 중에서 맥스 값을 찾아가지고 요거 그냥 꺼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요거 나온 거, 프로덕트 아이디랑 프로덕트 네임, 그냥 제일 위에 있어서, 요게 제일 위에 있어서 나온 거고요. 얘가 그냥 제일 위에 있어서 나왔던 것 뿐이고, 요 맥스 값, 프라이스 맥스 값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랑 요 맥스 값, 프라이스 맥스 값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일단 먼저 찾으셔야 돼요. 셀렉트, 맥스, 프라이스, from, 프로덕트. 자, 찾으면 263.5가 나오죠? 이거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 번호랑 상품명인데 프로덕트 아이디죠.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 웨어, 프라이스가 요거인 거를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하셔야 돼요. 뭐라고 써있는데 못 읽겠습니다. 38번 상품이 제일 비싸요. 검증 한번 해봐야죠. 또 정말 38번 상품이 26점
그러니까 263.5달러가 맞는지. 맞죠? 프라이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불편하죠, 이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2번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실수하실 수 있는 거 2개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냥 if문, if else문이랑 그 else i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에서의 if문과 else i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if else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을 이제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if라는 함수예요. 함수에다가 첫 번째로 참거짓 1 아니면 0이죠. 이렇게 1 넣으시면은 true라는 뜻이죠. 1도 되고 true도 됩니다. 자, 여기가 true면 왼쪽에 실행되고 false면 오른쪽에 실행됩니다. 딱 그거예요. if else죠. 맞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다 비쌈으로 나와요. 펄스로 바꿔주시면은 다 저렴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주시면 50보다 큰 것만 true가 되니까요. 50보다 큰 것만 비쌈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렴이 됩니다. 97이니까 비쌈, 62니까 비쌈, 저렴, 비쌈, 저렴.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자바에서의 사막 연산자를 좀 아신다라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사막 연산자는 똑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자바에서의 이제 if else고요. 이 양자택일이죠,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뭐 넷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다자택일 할 때는 케이스 문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냥 비쌈, 저렴 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비쌈, 적정, 저렴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범위도 3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if else처럼 if, else if, else. 자, 요거 기억나시죠? 조건이 3개나 4개 이상 될 때는 if로 처음에 시작하고 그 외의 조건을 else if로 처리하고 제일 마지막 거는 위에 거 다 해당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되게 비슷하죠? 자, 그래서 케이스 when 하시고 이 when이라는 거는 else i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요. 자, then 뒤에다가는 이 조건이 맞을 때 취할 값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격이 50 이상이면은 비싼, 20 이상이면은 적정인데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요걸 하지 않았죠? 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if else문과 동일합니다. 요 위에서 걸리면 요게 실행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할 이유가 없죠. 50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50보다 크면은 여기서 걸려서 끝났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 적정, 비쌈,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 따지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엄청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컬럼명이. 그래서 여기다 as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if 함수랑 case when 구문. 자, 바로 이거 연습해 보세요. 문제 있습니다. 자, 고객 번호 요거 커스터머 아이디죠. 그러니까 요거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나눠보면 되죠. 0인 게 짝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SQL에서는 같다 표현할 때 이걸 하나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1이 true전 해야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짝수 고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이제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if에다가 여기가 1이면은 왼쪽 거, 0이면 오른쪽 거 실행되잖아요. 짝수, 홀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정보 다 보여준 다음에 뒤에다 붙일게요. 자, 안 나오네요. 이렇게 아이디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as 할 때 한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하지 마시고 외국 사이트라서 한글 폰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글 폰트가 없거나 아니면 인코딩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두 개 태길 구조여도 케이스 웬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인코딩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하지 마시고 외국 사이트라서 한글 폰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글 폰트가 없거나 아니면 인코딩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두 개 태길 구조여도 케이스 웬으로도 쓸 수 있어요. 커스터머 아이디 %e 는 0 then 짝수 else 홀수 and from customers.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홀자, 그러니까 양자택일일 때는 if가 편하실 거고 다자택일일 때는 케이스 n이 편하겠죠. 상품 카테고리 범주 볼게요. 프로덕츠
자, 요거죠. 요거 카테고리 아이디. 그래서 보시면 이 1번, 2번 상품은 카테고리상 1번 카테고리에 속하고 3번부터 6번까지는 2번 카테고리에 속하고, 물론 카테고리 정보 보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돼요. 1번은 이제 음료고 2번은 컨디멘츠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자, 여튼 보시면 이제 이게 카테고리, 한 카테고리는 여러 개의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프로덕츠라는 그 테이블에서 카테고리 아이디의 범주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 범주라고 하면 이제 1과 1은 이 두 개는 개수로는 두 개지만 하나의 범주, 1이라는 범주에 속하죠. 그래서 같은 범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도 4개나 있지만 같은 범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카테고리에 어떤 종류의 값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범주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복 제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유니크한 값을 보고 싶을 때, 범주 값을 보고 싶을 때 중복 값을 제거를 해서 보죠. 이렇게 하면은 요 1이라는 게 맨 끝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여기 또 있죠. 내가 눈으로 찾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거의. 이 상태에서 8이 마지막이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일지 아니면 9가 또 있을지는 이렇게 내가 눈으로 다 확인해봐야만 알 수 있다. 아니면 셀렉트를 통해서, 웨어저를 통해서 검색을 해봐야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중복값 제거예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 아이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 아이디만 보고요. 자,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행을 전체로 봤을 때 이 카테고리 아이디가 똑같아도 다른 게 다르니까 우리가 다른 정보로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카테고리 아이디만 꺼내면 요 두 개는 사실 두 개나 나올 이유가 없죠. 2가 4개나 나올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앞에다가 디스팅트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컬럼 앞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2, 3, 4, 5, 6, 7, 8 중복되는 게 싹 합쳐집니다. 그래서 딱 그 중복값이 합쳐지고 대표값 하나만 남아서 이게 이제 하나의 범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카테고리 아이디는 1부터 8까지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자, 역시나 지금 중복되는 값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유니크한 값으로 싹 합쳐가지고요, 범주만 보고 싶다. 첫 번째 방법이 디스팅트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룹 바이라고 합니다. 그룹 바이라는 게 이제 그룹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2가 4개 나오지만 얘네들은 2라는 그룹 안에 속하는 애들이죠. 4도 여러 개가 나올 테지만 4라는 그룹에다가 편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값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중복된 값이 여러 개 나와도 그 그룹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치는 여기 from 뒤에, 혹시라도 웨어가 있다라고 하면 웨어 뒤에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작동을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뒤에다가는 그룹으로 짓고 싶은 컬럼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카테고리 아이디로 중복되는 값을 싹 합쳐서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뭘 써야 되냐? 이게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준이 약간 있어요. 자, 단순 중복 제거는 그냥 distinct를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룹별로 집계를 하고 싶으면은 그룹 바이를 쓰셔야 돼요. distinct는 행을 제거해버려요. 중복행을. 근데 그룹 바이는 중복된 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2가 4개였잖아요. 그죠? 2라는 그 값이 4개였거든요. 디스팅트는 그냥 나머지 3개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되는 걸 하나 빼고 다 없애버린다. 보통 제일 위에 있는 거 남겨놓고 다 없앱니다. 자, 그룹은 역시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남겨놓는데 나머지 3개를 그 밑에 이렇게 깔아놔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2가 3개가 있어요. 2라는 값을 가진 행이 3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게 디스팅트를 하시면은 요거 2 하나만 남겨놓고 2개는 제거를 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룹 바이는 2를 이렇게 보통 제일 위에 게 이렇게 옵니다. 나머지 2개는 삭제됐죠?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렇게 깔아둬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행이 하나로 보이지만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3개가. 차이 아시겠죠? 없애버린다. 그룹 바이는 하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 깔아둔다. 됐죠?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1, 1, 2, 2, 2 이렇게 돼 있을 때 디스팅트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1 갖고 와서 두 번째 거는 제거한다. 제일 위에 있는 2 가져와서 밑에 2개는 또 제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디스팅트. 노란색으로. 그룹 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1 가져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거 이 밑에 깔아요. 그 다음 2 가져와요. 그 다음 이 밑에 2개 있죠? 밑에 2개 깔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행이 2개로 보이겠지만 사실 행은 몇 개다? 5개입니다. 얘는 2개고요. 2개, 5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 단순히 범주만 보고 싶을 때는 디스팅트를 쓰시는데, 자, 행을 합칠 때 다른 행들의 값들을 기억했다가 그룹별로 집계하고 싶을 때는 그룹 바이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집계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집계 함수를 얘기합니다. 합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개수를 세거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칼럼을 집어넣으면은 해당 칼럼의 값을 모두 더해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팅트를 해가지고 이걸 sum에다가 넣으시면은 당연히 더해지는 거는 이 2개의 값이 더해질 겁니다.
자, 근데 그룹 바이에서 여러분들 썸을 이용을 하시면 얘네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1번과 2번 그룹에 밑에 깔려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룹별로 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 이렇게 나와요. 썸이라고 하면은 여기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6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요거랑 요거 두 그룹을 각각 요 함수를 적용시켜 줍니다. 함수가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쓰일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보통 자, 뭐뭐별 뭐뭐뭐 뭐뭐별 뭐뭐뭐 할 때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거의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별 초등학교 개수, 국가별 뭐 GDP, 학생별 평균 점수, 뭐 연도별 출생수 뭐 이런 거. 그래서 뭐뭐별 뭐뭐뭐면은 거의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되게 많이 쓸 것 같지 않나요?